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잠시 후 존리 대표님의 5시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송파센터에 와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빠르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은 대안학교인 새싹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강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새싹학교 친구분들께 짧은 강연을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학생분들 외에 저희가 다른 분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장에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왜 주식인가에 대해서 짧은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다음 주 Q&A 세션 때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5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통해서 지금 송파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완화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100명 인원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빨랐던 점 죄송하고요. 네, 저희 대표님 강연 시작하기 전까지 잠시 안내 말씀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존리 대표님께서는 CGV와의 협약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강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CGV의 4개월치 강연은 메리츠 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10월의 마지막 2개의 강연이죠. 청주 웰시티에서 대표님의 무비 애니 영화를 보고 대표님과 함께 창업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강연이 있고요. 10월 마지막 주 CGV 강연으로는 30일 서울 청담에서 열리는 대표님의 경제독립 강연이 있겠습니다. 11월, 12월에도 대표님께서 다양한 곳으로 방문할 예정이오니 메리츠 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확인해 주시고 CGV를 통해서 예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아카데미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반 저희 우먼펀드의 운용 인력이신 박정임 이사님께서 우먼펀드 그리고 여성의 인력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온라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고요. 저희가 줌이라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으니 관련해서 링크 접속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대표님의 커뮤니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먼펀드 관련된 강연은 아직 공지가 올라가 있지 않고요. 내일 오전 중에 링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안내드릴 사항은 저희 메리츠 펀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매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도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토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융 문맹 초보이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한 질의응답도 저희가 응대해드리고 있으니 주말에 시간 내셔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 대표님의 강연이 진행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다쳤어요? 괜찮아요? 누구 다친 거예요? 선생님 너무 크게 웃으니까. 네네, 이게 저희가 밀크박스여서 그 학생분들 거기 밑에 한 번만 다시 박스 맞춰서 앉으시겠어요? 머리를 뒤에 깡 박았는데 그래도 연락처 하나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연락처 알고 계시니까. 막 일어났는데 내가 정확히 봤거든. 아, 그래 뭐 조금 이상하면 얘기해요. 옆에 친구 잘 한번 봐주세요. 강연 진행되는 동안. 옆에 친구들한테도 봐달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중간에 이상하면 저희가 고객님도 네, 잠시만 일어나시겠어요? 이게 딱 아다리가 맞으면 네, 잘 고정이 되는데 아, 네, 저희 지금 잠시 뒤에 대표님 강연 시작할 텐데요. 맨 앞줄에 계신 분들만 조금 뒤로 네, 대표님이 너무 가까우셔서 네, 저희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뒤로 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밀크박스에 앉아 계신 분들 방금 저희 학생 살짝 다친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다시 한 번만 자리에 한번 제대로 앉으셨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저희 오늘 강연에 그 새싹학교 학생분들이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싹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대표님을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얘기 들어보고 대표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표 학생 나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일 새싹학교라고 하고요. 내일 새싹학교이고, 저는 학교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신우용이라고 하고 학교 대표로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 내일 새싹학교는 학생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존리 선생님의 특강을 들으러 온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벌는 법을 알고 또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봉화마을이라고
그러니까 대안학교 거기에 가서 그 학생들한테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학교 학생들한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 그 학생들의 그 질문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서 아 이게 한국의 어떤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싹학교 학생들도 비슷한 학교라고 그래요. 그 미래학교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배우러 왔는데요. 주식이 뭔가 배우러 왔는데 그 라이브로 통해서 다른 학생들도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제가 주식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근데 좀 걱정스러워요.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얘기들이에요. 대표님 감사해요. 주식에 대해서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20% 먹었어요. 그런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도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제를 왜 주식인가, 왜 주식에 투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직도 한 90%의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다 망했다 그러고 그래서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없다 그러고 다 패가 망신했다 그러고 또 TV 연속극도 저 집은 주식하다 망했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를 뭐라 그래요? 금융문맹국이라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보면 여성들은 대학교 안 보냈어요. 여자가 배우면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맹인 거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잘못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제 그런 사람은 없죠. 다 글을 다 깨우치고 글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 없어요. 근데 금융문맹이라고 그러죠. 금융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게 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부자가 되는 걸 거부할까? 왜 노후 준비가 되는 걸 거부할까?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죠.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한 번도 안 배운 거예요. 일본이 망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일본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말 들었죠? 불로소득. 그래서 일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본은 노인들이 돈을 다 갖고 있어요. 80%의 돈은 일본 노인네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은 어디다 넣을까요? 벽장 속에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은 어떻게 부동산에 넣죠.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민족인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가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죠.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죠.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벽장 속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야, 일 안 하는 돈이 아니에요. 일 안 하는 돈이죠. 땅에다 파묻는 돈이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일본을 망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을 맹추적하고 있어요. 똑같이. 한국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똑같죠. 일본하고. 은행에 돈 넣고 있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일본하고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유태인 길을 가야 돼요. 유태인. 유태인이 영리한 거죠.
이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는 민족이기 때문에 유태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왜 주식일까? 많잖아요. 금도 있고 오일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근데 왜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래요? 대표님. 주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주식일까요? 응? 당연하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동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래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금 이래요, 안 해요? 안 하죠. 금덩어리죠. 주식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뭐예요? 일하죠. 돈을 벌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일하는 데 넣어야 돼요? 일하지 않는 데 넣어야 돼요? 일하는 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사람들은 왜 투자 안 된다고 그럴까요? 신기하죠.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가격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오늘 100만 원 집어넣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100만 원이 90만 원 되면 어떡할까? 그게 겁이 나죠. 그래서 문맹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문맹.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10% 벌면 얼른 팔고 도망가고 또 10% 손해보면 뭐 하라고 그래요? 손절매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식을 가격을 맞추는 게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그 기업이 일을 하는 거를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10년 후에 크게 될 거니까 거기에 내가 회사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그 과실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세상에 어떤 기업도 돈을 없애려고 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죠. 다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죠. 근데 어떤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떤 기업은 돈을 좀 덜 벌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느 기업도 돈을 손해 보려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물찾기 같이 찾는 거고 찾기 힘들면 펀드를 사는 거고 그래서 각 정부마다 뭐예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겁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거를 401k라고 그러고 한국도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고 한국도 퇴직연금의 DC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유도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주식에 안 하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의 50%가 주식에 들어와요. 그래서 다 백만장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꼴찌. 2%예요. 2%.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한국. 노후 준비 다 안 돼 있죠. 노인층의 자살률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 1위죠. 그 결과예요. 이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게 문맹이에요. 금융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주 철저하게 금융 문맹이죠. 우리나라는 벗어나야 되겠죠. 주식에 대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고 어린 학생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펀드에 투자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저 때문에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 유튜브를 보고 남편이 야 이거다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와이프는 절대 불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망했어. 우리 친정오빠 폐가 망신했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주식 투자해갖고
단기적이긴 하지만 10만 원 잃어버리면 막 잠을 못 자요. 근데 사교육비로 100만 원을 아주 우습게 써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저는 거의 정신병자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주식 투자해서 10만 원 손해 보면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사교육비 써갖고 100만 원씩 써갖고 100만 원 사교육비 쓴 건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오늘 학원비 100만 원 쓰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죠. 마이너스 100%예요. 근데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손해 보면 몇 프로 마이너스예요? 10%. 근데 10% 마이너스 불과 10만 원 손해 보고 난리를 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을 아주 우습게 사교육비로 써요. 그게 이제 문맹이죠. 그게 한국에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그 한 명이라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가면 망한다. 다 같이 망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교육비 쓸 돈으로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고 펀드를 사주는 게 그 아이한테 훨씬 유리하다. 우리 학생들은 어차피 사교육비 안 써요. 그죠? 안 쓰지.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이 대안학교 학생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상관없어요. 뭐 생일날 세뱃돈 그런 거를 유태인처럼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뭐를 해야 될까? 창업을 해야 돼.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부자가 돼요. 그 부자 큰 기업들을 요새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 돈을 버는 게 부자의 단위가 틀렸어요. 옛날에는 뭐 50억, 100억 하는 게 부자죠. 지금은 조 단위가 된 거예요. 조.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조 단위의 부자. 근데 그 부자가 나오는 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세 번째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한국 몇 번째일까? 네? 네 번째? 한국하고 일본은 못 찾아요. 랭킹에 없어요. 그게 한국의 안타까움이죠.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근면한 사람이 없죠. 근데 왜 유니콘 기업이 안 나올까요? 평생 받은 교육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부자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 엉뚱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많이 나올수록 그 나라는 미래가 밝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90%의 대학생들이 창업을 원해요. 네 거 해라. 큰 부자가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큰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부자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한국은 뭐라고 그럴게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그러지. 돈을 멀리 하라고 배우지. 황금을 돌로 하라고 배우지.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제일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여성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원망을 해요. 왜 인지 나타났냐고. 왜냐면 후회스럽거든요. 자식한테 다 돈 쓰고 뭐예요? 자식한테 돈 쓰고 그 사교육비 다 써갖고서는 애가 어차피 좋은 서울대학교도 못 갔어요. 그죠? 근데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직도 거의 안 되고 취직돼도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사교육비 쓴 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라이프를 택했을까? 이게 대부분 한국 사람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콧방귀도 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한 달에 사교육비를 800만 원 썼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제가 그 지방에 온다고 하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우리 존이라는 사람이 강연하는데 같이 가보자. 근데 그 아들이 엄마나 해. 엄마 나 관심 없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운 거예요. 평생. 갑자기 어머니가 우리 돈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여태까지 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다 800만 원 돈 쓰고 그냥 좋은 학교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지금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나라의 경쟁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부터 아이들서부터 주식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시장, 한국의 증권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그 기업은 크게 되고 다 부자가 되는 거죠. 미국의 어떤 기업이 생각나세요? 테슬라, 아마존, 애플 그런 기업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중국도 그런 기업이 많이 태어나죠. 요새 알리바바, 텐센트 그죠? 똑같은 원래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퇴직연금이 주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뭐를 해야 돼요?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을 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교육은 때려쳐버려야 돼요. 국영수 잘하는 교육은 너무너무 의미가 없는 교육이에요. 수학 잘한다고 부자 될까요? 안 되죠. 아이디어, 그다음에 생각, 비전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창업하는 거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왜 주식인가? 왜 주식이야? 이 복리와 주식의 관계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복리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투자합니다. 하나는 기업에 돈을 많이 벌면 뭐를 주죠? 배당을 주죠. 그래서 저는 배당을 받아요. 또 하나는 이 주식에 투자했더니 장기 투자했더니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 주식의 차익 때문에 벌죠. 근데 주식은 그 자체적으로 계속 돈을 버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었어요. 또 다음에는 1,10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000억을 벌었어요. 그게 복리 효과예요. 번 거를 또 투자되고 하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고 내가 배당을 받은 것도 재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복리인 겁니다. 번 거를 갖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그게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 원리를 알면 사교육비를 쓰라고 해도 못 쓰죠. 너무너무 바보 같은 돈이거든요. 100만 원씩 꾸준하게 투자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버는 거, 그다음에 회사가 나한테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언제 샀느냐에 중요하지만 뭐 한 500배 벌었을 거예요. 500배.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나라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잘 되죠. 한국의 시가총액이 다 해서 얼마예요? 시가총액이란 말 알아요? 1,600억. 어떻게 알아? 문명에서 벗어났네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금융업에 진출해야 되고 투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렸을 때부터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 투자를 하고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고 그걸로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친구들하고 창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대한민국은 저는 미국, 중국, 한국 3대 강국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약 15년 정도 기간이 있어요. 일본처럼 만들려면.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죠.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죠. 대신에 그런 그 보통 주식 투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타 팔았다 하죠. 그래서 뭐 10,000원에 사서 12,000원 되면 팔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되죠.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은 용돈으로 오늘은 내가 10,000원이 생겼다, 5,000원 생겼다, 생일날, 입학식 날 전부 우리나 펀드에 돈을 넣고 처음에는 작을 거예요. 처음엔 100만 원, 그게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이 되면 어이, 그리고 2,000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 3,000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1억이 되게 되고 1억이 되면 10억을 만들고 싶고 엄청난 거죠.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워런 버핏 얘기하죠. 워런 버핏한테 약 35년 전에 100만 원 맡겼으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 35년 전에 100만 원 맡겼으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 180억 대. 180억. 무섭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돈도 넣어야 되겠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지. 돈이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하고 하루라도 늦게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유리할까? 어린아이들이 유리하지. 여기 너무 늦었어. 농담이에요. 그래서 1살 때부터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UTA는 13살부터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알고 복리는 하루라도 더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온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강연 때마다 퀴즈를 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그 오늘 당장 1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오늘 100원 주고 내일 200원 주고 400원 주고 해서 30일 동안 그러면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10억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100원 주고 내일 200원 주고 30일 동안 한 달 동안 10억? 에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10억 오늘 드린다고 생각하고 한 달인데 30일밖에 안 되는데 진짜로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생 학생들이 전부 100원을 받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이유가. 10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래서요, 한꺼번에 받으면 엄마가 뺏어간대. 그래서 30에 나눠서 해야 그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답은 B예요. B가 얼마 정도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원, 200원 해서 30일 동안 받았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응? 1,000억? 제일 비슷해. 530억이에요. 근데 31일째는 1,000억이지. 그죠? 32일째는 2,000억이지. 그때부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게 복리라는 게.
그래서 인도의 그 동화책에도 나와요. 어떤 꼬마가 나라에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런데 그 인도 꼬마가 오늘은 쌀 한 톨 주시고요. 내일은 두 톨 주시고요. 네 톨 주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런 바보가 있나? 그걸 당연히 들어주지. 근데 그렇게 꿈이 작냐 그랬어요. 나중에 임금이 자기 재산을 다 뺏겨요. 그죠?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사람이 절대 유리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그 당장 해야 되고 앞에 학생은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태인들이 뭐를 하냐? 생일날, 저기 뭐 입학식 날 그 친척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물건 사주지 마시고 나한테 여기 돈으로 넣어달라. 근데 그 굉장한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100명이면 10,000원이면 얼마가 돼요? 엄청나게 크죠? 그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아이가 영리하면은요, 자꾸 만드는 거야. 이번에 생일이라고 보내고 내일은 입학식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부 1등 했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5만 원 내는, 10,000원 내는 사람들에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손녀가. 근데 그 아이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한 겁니다. 워런 버핏이 그랬어요. 워런 버핏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다가 반에다가 캔디, 사탕 나오는 기계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사탕 먹을 때마다 돈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해지지. 근데 워런 버핏은 집에 들어갈 때 그걸 다 모아서 가는 거예요, 집에. 친구들은 조금씩 가난해질 때 이 사람은 매일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멋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죽을 때 다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주지 않아요. 아주 조금만 가족들한테 남겨놓고 다 100%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도네이션 하는데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해요.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빌 게이츠가 만든 그 펀드에 돈을 집어넣어요. 너무 멋있죠?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는 너무 아깝죠. 공부 잘하는 거는 혼자만을 위한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혼자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거는 그런 큰 부자가 되는 거와는 정반대예요. 대부분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꿈은 큰 사람, 엉뚱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우버, 에어비앤비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렇게 빈 방이 많은데 저거를 빌려주면 돈도 벌 수 있을 텐데. 신기하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나와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미국에 그 UPS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창업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이 우체국 갈 때마다 그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 5시에 문을 닫는데 4시 50분에 가니까 내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친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르는 생각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우체국 옆에서 우체국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7시에 닫아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우편을 대신 받아준다든가 메일박스를 만들어준다든가 24시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출장 갔다 오는 사람 많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체국에 가면은 항상 닫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밤에 24시간 들어올 수 있게 박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요. 약 3천억에 팔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창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몇 억이 되잖아요. 몇 억이 되면 그 돈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을 하는 거죠. 넷플릭스. 다 알잖아, 우리 넷플릭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죠, 넷플릭스.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크죠. 그 고등학생들 몇 명이 차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전에는 블록버스터라고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그 슈퍼마켓만 어느 슈퍼마켓 가더라도 그 옆에 블록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 보고 나서 집에 갈 때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 가서 보고 이게 한국에 이제 비디오 가게죠. 그래서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컸죠. 근데 이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볼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돈이 모자라 갖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록버스터를 찾아갔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생각이 앞섰던 것 같은데 우리 거 사가라고. 근데 블록버스터가 뭐라고 그랬을까? 거절했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블록버스터는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은 엄청난 회사가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런 창업을 하게 되면 근데 그 가치가 뭐 몇 천억 이런 게 아니라 몇 조예요. 그 테슬라 우리가 아는 테슬라도 몇백 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를 합한 것보다 커요. 근데 테슬라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시가총액이 클까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클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흙수저가 금수저 되기는 힘들다 얘기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지금은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에요. 누가 더 희한한 아이디어를 내느냐의 차이고, 누가 더 그런 복리를 깨닫느냐, 누가 금융 문명에서 깨어났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이제 없애야 돼요. 시험 보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때 얘기죠. 과거 시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래요. 일부러 C학점을 맞으라고 그래요. C학점을 맞는 게 A학점을 고용할 수 있다. 근데 A학점을 맞은 사람은 자기 A학점을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은행 들어가는 것도 시험을 봐. 취직하는 것도 시험을 봐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험 보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보는 거는 내가 부자 되는 거와 1%의 그 관계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고요. 스포츠를 해야 되고,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근데 그거가 시험이 없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그 한국은 너무 시험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를 다녔을 때 한국처럼 이렇게 기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다 해보셨죠? 근데 한국처럼 좋은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을 나쁘게 얘기해요. 헬조선이래, 헬조선.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한국이 헬이지?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한국처럼 지하철 잘 돼 있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한국처럼 버스가 잘 돼 있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한국처럼 그 교통수단이 싼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헬조선이에요? 한국처럼 종교 분쟁이 없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나쁘게 얘기해요. 왜냐?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 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이죠. 학생들은 지옥이죠. 매일매일 옆에 애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야, 너는 몇 점 받았어? 나는 90점 받았어. 나는 80점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잖아요. 감추고 싶지. 근데 그렇게 잘하면 안 되죠.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제일 인기 없는 남학생이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학생이 너무 싫어해요. 여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남학생은 물론 이제 잘생겨야 되겠지만, 그런 외모적인 거 말고 스포츠 잘하는 친구를 좋아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경 두껍게 쓰고 이렇게 막 초라하고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거는 그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 누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나, 누가 더 즐거운 라이프를 사나, 그거죠. 그래서 부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도덕성이라고 그래요. 신기하죠? 도덕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도덕성이 좋으냐면, 도덕성이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죠.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적어도 내 돈을 도둑질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기차를 만드는 게 정말로 감동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전기차에 큰 그 마켓시어를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 자본주의에서는 이 자본가가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가 저렇게 잘 되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거와 도덕성은 틀리죠. 근데 공부만 잘하면 잘 될까요? 천만에. 그리고 평생을 우리 교육은 옆에 애를 이기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굉장히 끔찍한 교육이죠. 다 적인 거예요. 옆에 애가 겉으로는 친구지만 적인 거예요. 얘가 점수를 얼마 받았을까? 그래서 나는 얘를 이겨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교육이죠. 옆에 애하고 같이 뭐를 해야 돼요?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라는 거예요. 스포츠라는 거는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부상도 당해보고, 같이 이겨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고, 그 과정이 한국의 아이들은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학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끔찍한 결과죠.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투자를 시작해라. 그 다음에 놀려라. 애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실컷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칭찬해야 돼요, 애들한테. 유태인들은 처음부터까지 칭찬을 해요. 그래서 애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너 뭐 하고 싶니? 그리고 너는 이쪽에 잘하겠구나. 계속해라. 너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노래도 하고. 그래서 노래도 전부 유태인이 1등하죠. 장사도 1등하죠. 공부도 1등하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그래요. 근데 한국은 공부하기 싫은 애를 갖다가 그냥 억지로 학원에 가갖고서는 애를 잡아요. 그리고 서울대 가면 걔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가운데 있어. 돈이 중요하다.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돈을 아껴서 투자해라.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질문 받을게요.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오랫동안 해야 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같이 해야 되고, 부부끼리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해야 되고, 온 가족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부부끼리는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 가정주부가 개정내가 설득하기 힘든 부류예요. 너무 완강해요. 그리고 그 남편하고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 와이프를 데려왔어요. 설득해달라고. 근데 차에서 안 내려. 그래서 내가 차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안 내리겠대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가난하게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깨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제발 좀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주부가 바뀌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애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자가, 행복한 부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 우리나라를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아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세상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가 있죠. 다행히도 한국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보세요. 미국에 지금 난리예요. 우리 아들도 미국에 있지만 하루에 몇만 명씩 걸리잖아요. 이 코로나가요. 한국은 기적의 나라예요. 이렇게 그 하루에 1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왜 헬조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너무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불만이 많아요. 부자 중에 또 하나는 도덕성 말고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돈에 대해서 교육을 해라. 그러면 한국은 나쁘게 될래야 나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 질문 있어요? 펀드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계좌를 열어야지. 네, 계좌를 열고, 계좌를 먼저 열어야 되고, 당장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게 쉽게 하려고 그 앱을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장 시작하는 거지. 오늘 10,000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게임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생일날 그 세뱃돈 이런 걸로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재산이 늘어나는 거를 경험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아빠 구두 닦고 그 10,000원 또 용돈 받은 거 그런 거 돈을 벌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시작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배워가면서 하면 돼. 계좌를 열어야지. 근데 계좌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에 열 때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펀드를 들게 되면 그 회사에서 보내줘요. 그 펀드 매니저가 편지를 보내. 그럼 그걸 잘 읽어보세요. 내가 내 돈이 어떤 회사에 투자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왜 투자했는지.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투자했으면 이 디즈니랜드는 회사가 뭔지, 맥도날드에 투자해서 맥도날드가 뭔지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생기면 미국의 많은 회사, 한국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웹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 회사에. 거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정보가 있죠. 그 회사가 어떤 걸 팔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럼 굉장히 관심이 많지. 그러면 그런 회사를 보게 되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은 아이디어가 하나도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환경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옮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결과적으로 파괴를 일으키는 거, 파괴. 그러니까 선한 파괴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노키아 다 망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영리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은 빵점이야.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본처럼. 일본은 무슨 문화죠? 왕따 문화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게 우리나라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학원에 가는 건 똑같은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여기를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하고 너는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빌 게이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은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거. 국영수 똑같은 거. 밤 11시까지 똑같은 교육.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중에 잘하는 사람 의사 되겠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경제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이 필요하죠. 진짜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은. 가능한 세상이 된 거예요. 누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네. 여보세요? 예. 저기 유명한 책의 저자 대표님을 직접 뵈서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50 중반이고요. 지금 외국어 기업 출강 강의를 하는 에이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세무사가 한 30년 정도 계속 주식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항상 저한테 뭐라냐면은 대표님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벌 수는 절대로 없다. 일은 자기 개발이고 취미고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그냥 잘 됐어요. 뭐 통역도 우리 나가고 출강도 나가고 뭐 이래서 그냥 일 열심히 했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기업 출강이 다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화상 통역이나 몇 가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1년 동안 마이너스를 치면서 막 있는데 이게 우리 세무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를 하려고 이제 선생님 좀 추천해 달라니까 주식은 추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그 회사를 들어가서 뭐 그 대표의 그 마인드를 보고 항상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해야 된다는데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존니 대표의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저 너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막 사가지고 몇 권을 다 사서 막 다 읽고 이제 막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대표님의 책을 보면 입문까지 그러니까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에 책이 없는 거예요. 자,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딜레마예요. 저는 제가 그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저는 이제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 거예요. 막 20만 권이 팔린 거예요. 근데 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주식에 입문하게 됐고 막 그러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난 주식에 투자라 그런 거는. 근데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대표님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왜 회사에서 펀드를 팔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펀드와 주식의 관계를 모르는구나.
펀드하고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식은 힘들잖아요. 혼자 투자하기에. 그래서 펀드가 나온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투자해 주겠다. 하지만 수수료가 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만 원이면 8만 원 정도가 8만 원이 아니죠. 8천 원인가요? 8천 원이 수수료예요. 8천 원 수수료 내지만 내가 별 주식을 고르고 하는 거에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펀드인데 놀랍게도 펀드를 팔고 주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펀드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펀드나 주식이나 똑같은데 한국에 좋은 제도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다. 그거는 정부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입을 해라. 근데 왜 말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들어요. 막 자기가 직접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연금저축펀드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직장인들이라 그러면 아마 퇴직연금이 있을 거다. 퇴직연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라. 주식경펀드에 투자해라. 그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물론 우리 이제 세무사 말로는 펀드보다는 본인은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 세무사님. 왜냐하면 남편이요? 세무사. 우리 그 사람 세무사가 그건 틀린 거예요. 수수료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0, 30개의 주식에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10,000원을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10,000원 가지고 30개 주식에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골고루 한국도 투자하고 해외도 투자하고 그리고 근데 한국의 주식수가 2,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미국도 한 5,000개 될 거예요. 그 7,000개 중에서 내가 어떻게 골라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고 뭐 주식에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는 많은 이제 경험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가능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게임 회사에 대해서는 게임에 대해서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어떤 회사가 굉장히 싸고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주식으로 제가 이제 추천주를 받아서 5G 관련 이노와이어리스를 해서 사실 한 70, 80% 이익을 한번 봤어요. 리디요? 이노와이어리스 5G 관련된. 근데 만약에 주식을 그건 이제 팔고 없는데 이제 대표님 책을 읽고 자극을 받아서 자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하자. 주식은 공부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정보. 분이 아니야. 정보는 더 아니에요. 지금 약간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주식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리딩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내면 주식 가르쳐 줄 거예요.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새 지금 내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게 많이 생겼어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요만큼도 과장된 게 아니야. 내가 전문가예요. 왜 내가 전문가일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나밖에 모르죠.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빚이 얼마 있는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저 전문가가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하는 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내가 책을 쓴 게 내가 빚이 많으면 빚부터 없애라. 그리고 크레딧 카드 없애라. 그런 순서가 있는 거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10,000개 회사가 있는데 10,000개 다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책을 잔뜩 삽니다. 근데 책의 90%가 엉터리 책이에요.
뭐 1억 만들기, 뭐 단기간에 2배 만들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에 가는 거예요. 그건 커먼 센스예요. 상식이에요. 그리고 철학이고. 내가 공부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 정도는 있죠. 내가 이 금융무명 탈출의 책에 쓴 게 용어가 뭔지, 퍼가 뭔지, 시가총액이 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철학이에요. 내가 이 기업이라든가 이게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구나. 그 나는 시간만 부여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빚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월급의 10%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뭐 20만 원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학생한테 얘기한 것처럼 내 그 생일 때 돈 받은 거, 그 다음에 그 세뱃돈 받은 거 그런 걸로 투자하는 거고 하나도 저거 공부하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학원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갖고 어느 학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주식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거래량이 만약에 1,000만 주다. 그 1,000만 주를 판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펀드 매니저도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내 철학이죠. 오랫동안 투자한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 그다음에 남들 얘기 듣는 거 아니다. 남들은 막 일주일 동안 올라갈 주식이 뭐고 이런 거 다 무시한다. 그런 몇 가지 철학이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의 차이예요.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주식 고르는데 나는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잘 모르겠으니까 메리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펀드를 사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펀드하고 주식을 하세요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주식을 하세요 얘기하니까 우리 펀드를 팔고 주식을 사시는 거예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금융에 너무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 시점에 조니 대표님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이쪽에 초등학교 또 아이들도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 많이 커졌고요. 미디어요. 네, 네네. SNS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에도 많이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또 없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학교도 또 이렇게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떻게 지금은 다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금융을 서로 가르치면서 이게 같이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 아이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조금 더 그 활용을 다른 데 시간에다가 활용하지 않고 창의성도 발휘해야 하는데 그 남은 시간에 학원도 또 보내고 있는 엄마이긴 해요. 그러면 학원을 줄여들면서 어떻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조금 더 멋지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도서관에 가라 그러고 얘기하고요.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메리츠 펀드 가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펀드를 통해서 내가 5,000원 오늘 내가 5,000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재산이 자라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테슬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의 CEO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연설을 하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영어 공부 저절로 되죠. 그 사람 미국 사람이죠. 영어로 하죠. 학원을 왜 보내요? 그 다음에 펀드 하게 되면 또 우리가 편지 보내죠. 그런 거 스마트폰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게임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뭐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엄마가 학원 보내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무조건 교육을 엄마가 해요. 근데 한국은 엄마들이 하청을 줘요. 학원에다 하청을 줘요. 그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의 부모가 엄마가 학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학원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안 가르쳐 주죠. 가난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한국이 그게 지금 제일 심한 나라예요. 잘못된 거로 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예요, 한국이. 네. 대표님 보려고 어제 올라왔거든요. 지방에서.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세종에서 올라왔습니다. 세종은 다 네.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은 아니고 아니에요. 회사원인데 예, 네. 예. 그 올해 2월에 이제 대표님을 이렇게 접하게 돼가지고 아이 주식 계좌도 만들고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이렇게 펀드가 아니고. 네네네. 예. 저희가 그 뭐 코카콜라 예를 들어서 네네네네. 뭐 페이스북 저희가 평소에 아는 제가 뭐 저도 뭐 주식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뭐 배당을 주는 주 아니면 이제 성장하는 주 제가 뭐 터무니없이 모르는 그 이름들의 회사가 아니라 평소에 아는 회사 위주로 이렇게 그래요. 하긴 했는데요.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메리츠 본사에서 가서 보니까 제가 저같이 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먼저 이제 펀드 이렇게 들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뭐 유태인 그다음에 이제 뭐 워런 버핏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대표님의 자녀들을 아니 근데 왜 자꾸 네네. 나를 알라고 그래요? 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지. 네네 왜 자꾸 나한테 그것도 신기해요. 네네 그 당신 아들은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어저께 며칠 전에 제가 길거리 가는데 네네 그 요구르트 파는 아주머니가 나한테 당신 왜 커피 마셔요? 그러는데 커피잔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나는 마셔도 돼요. 아주머니 마시면 안 돼요. 노후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안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마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셨어요. 네. 근데 자꾸 나를 공격을 해요. 네 아들 공부 잘했으면 이거 네 말하는 거 엉터리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교육비를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국은 사교육비 안 써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안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알고 싶을까? 또 어떤 사람은 당신 그래서 재산이 얼만데? 그래서 내가 그건 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지만 적어도 노후 준비는 됐어요. 파이낸셜 프리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나도 돈으로 자유롭게 되는데 왜 나를 알고 싶을까? 그 또 어떤 제가 사람은 예, SNS에 예. 올렸어. 야, 저 사람 진짜 버스 타고 다니더라. 그것도 난 부담스러운 거야. 아, 그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를 알라고 하지 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그죠? 제 질문의 의도는 음. 이제 유태인이나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좀 이렇게 먼 입장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랑 같은 그렇죠, 예, 그렇죠.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 이후에 자식들을 좀 어떤 식으로 했다고 나는요 이게- 자식을 옆집 애라고 생각해요. 아, 처음부터 나는 우리 애들한테 기대가 없어요. 옆집 애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걔네들은 자기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그걸 자기 소유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배신 당할 거 알거든. 그래 배신자한테 돈을 왜 써? 근데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줬죠. 너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선물을 할 때 나는 펀드를 사주고 있고 지금도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그 애들한테 가장 큰 그 금융 교육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낭비하고 있나? 우리 엄마가 비싼 백을 사고 있나?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아빠가 돈을 아끼는 거, 그다음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 그다음에 그 돈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을 부자 만들고 싶고 학생들을 이 학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 금융교육 그래서 우리 주니어 투자 클럽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주식 거기에 제가 계속 돈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거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줘라.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알라고 하지 마세요. 아, 네네. 음.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하면 망한다라고 교육을 받은 40대 여성이고요. 대표님은 이제 공중파에서 처음 접하게 돼서 주식이란 건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펀드를 시작하세요. 펀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난 리스크가 없는 그런 좀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차라리 그런 펀드를 하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됐고. 근데 그거는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딴 게 아니에요. 주식이나 펀드의 차이는 직접 투자하냐 간접 투자하냐의 차이예요. 네. 근데 간접 투자가 유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를 1년에 400만 원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쓰면 55세까지 안 찾는 조건으로 그러면 60만 원을 돌려줘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0,000원이잖아요. 네. 10,000원으로 주식 투자할 방법이 없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는데 다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 사고 싶은 거야.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공부해서 투자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정보를 또 많이 얻게 돼서 네. 되게 유익한 근데 시간이었고. 자꾸 또 잊어버리거든요. 왜 잊어버리느냐? 옆집 엄마를 만나면 안 돼요. 네. 옆집 엄마가 또 많은 또 잘못된 너 미쳤어? 너 어떻게 학원을 끊어? 너 정신 돌았구나. 그러면 또 맞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그러다 그 엄마를 따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오늘 와서 펀드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듣고 이제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고 굳이 다른 데가 아닌 메리츠 펀드를 구입을 하려고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짠 거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볼 때 뭐 도덕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 그런 인품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메리츠 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펀드 상품들을 그 매니저분들하고 많이 상품을 구성을 하셨을 텐데 대표님이 이런 운영을 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 하시는 운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들으면 제가 더 신뢰를 하고 예.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그건 같아요. 뭐예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경쟁사하고 틀린 거는 우리는 펀드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해봐야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막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건데 우리 15밖에 없는 이유는 내 돈이면 거기다 투자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고객한테 팔면서 나는 투자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설렁탕집 차려놓고 설렁탕을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미원 잔뜩 집어넣고. 그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될 거죠. 그래서 그 펀드 숫자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충분히 전 세계를 커버한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펀드를 운영할 때 주식을 골랐을 때 샀다 팔았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을 갖고 있는다. 그런 몇 가지 철학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봐요. 우리가 투자할 때 A라는 회사를 투자할 때 그 회사 가서 공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종업원도 보고 또 거기가 얼마나 깨끗한가 공장이 또 노는 사람들이 있나 열심히 일하나 그런 거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생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투자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수수료가 있는 거죠. 1년에 약 0.8%.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8천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법도 좋은 그 펀드를 운영하면은 그 세금도 돌려주니까 일석이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중요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나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너무나 몰라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퇴직연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국민연금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미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아주 빠삭해요. 그래서 제가 퇴직연금 보험을 갖고 있어서 펀드로 전환을 바꿔야죠.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IRP라는 것들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이들 개설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상담을 해보니까 메리츠에서는 IRP 상품을 이제 법적으로 안 돼요. 아, 사입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포스증권이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인터넷으로 펀드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우리가 합작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수수료가 제일 싸죠. 그러니까 펀드를 살 때는 요새 어떻게 돼요? 펀드를 살려고 그러면 보통 은행에 가죠. 근데 거기 은행에서 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앱을 통해서 하면 수수료가 우리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5년 정도 지나면 모든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거예요. 우리 같이.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안 되셔서 안 하시는 법적으로 안 건가요?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 한 분, 되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뒤에 계신 분, 예. 반갑습니다, 존니 대표님. 존니 대표님의 그 유튜브나 책 4권 다 읽어봤고요. 저는 지금 73입니다. 지금 아, 예, 예. 73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도 이제 50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6, 7년 있으면 내가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6, 7년 남았죠. 그러면 있는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다 해가지고 일부 연금 펀드를 넣어주려고 그러거든. 다만 얼마라도. 그 세제 혜택이 1인당 얼마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이었어요. 저기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금을 내고 있나요? 아니요. 그 직장 다니는 애들은 예, 있고, 그럼 세금을 내고 있으면 네. 그 세금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한 사람당 1,800만 원이 그 맥시멈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400만 원까지는 그 세금 환급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IRP라는 것도 300만 원까지 700만 원까지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그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말 공제가 되고 그래서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요.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오는 수익이 55세까지 세금을 안 내요. 그게 굉장히 유리하죠. 평소 같으면 세금이 나갈 거를 나를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세가 지난 다음에 내가 찾을 때 안 찾아도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안 찾아도 되는데 그 돈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서 쓸 때 세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런 걸 투자해주는 건 좋은 거죠. 그 전번 주 와가지고 우리 이제 손녀딸하고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그 계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제 연금 펀드를 들면 55세까지는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애들이 그 나이까지는 못 찾게끔 연금 펀드에 넣어주려고 그러거든. 내가 이제 그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정리하게 되면은 뭐 1,000만이 될지 2,000만이 될지 모르지만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넣을 계획인데 지금 연금 펀드가 1년에 1,800만 원이잖아요. 1,800만 원이. 예.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능력이 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5년치를 그냥 9천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그 매년 그 금액이 까져서 혜택이 되는 아니에요.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20년엔 1,800만 원. 그러니까 2021 매년은 아는데 예. 이제 그 매년 넣지 않고 5년치. 그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매년 넣어야 된다. 네네. 그거를 잘라서 넣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요. 제가 가능한 한 그 매주 목요일 날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번 주말에는 아주 최악이에요. 제가 그
하루에 강연이 3개씩 3일 동안 주말에 지방에 가고요. 근데 저는 이제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나 이 열기가 부는 거예요. 이 사교육비 끊겠다. 근데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저를 미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그래요. 그동안은 미안했다. 얘는 학원에 와도 안 되는데 돈 받기가 미안했는데 누군가 얘기해 주니까 얘는 딴 거 하는 게 난데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애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갖고 학원에 보내면 엄마 역할이 끝났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얘는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사교육비를 할까? 얘는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서 얘가 루저가 아니에요. 얘는 다른 데 탤런트가 있는 애예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얘는 춤을 잘 출 수가 있잖아요. 춤추는 사람 가수로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가수로 나가는 애가 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제가 아는 먼 친구의 먼 친척애가 고등학교 때 꼴찌를 했어요. 근데 춤을 너무 잘 췄어요. 그래갖고요, 지금은 학원을 차려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요, 전 세계 춤 컨테스트에 나가서 1등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고. 근데 그 아이한테 학원에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최근에 아니고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아침마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놀라운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꼴찌했대요, 진짜로. 근데 그 사람 성공 스토리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가갖고 그 컵밥을 파는 거예요. 컵밥을 파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컵밥 사러 온 사람,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보고 기다릴 때 지루할까봐 춤을 춘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뜬 거예요. 전 세계 인터넷으로. 그래갖고 이 사람이 대박에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컵밥 그 카트가 몇천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재벌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를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발 한국의 교육, 공부 잘하라고 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돼요. 부자가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가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나는 이게를 잘하는구나, 저걸 잘하는구나, 나는 유튜브를 잘하는구나, 나는 웃기는 걸 잘하는구나. 그래서 코미디언이 돼야 되죠. 그런 아이들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와야 돼요. 조 단위의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남을 헐뜯는 거는 그만해야 돼요. 한국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거를 자꾸 딴 사람 때문에 가난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나는 좋은 학교 못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한국이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나쁜 얘기를 해요. 너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까?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지하철 너무 잘 돼 있고, 특히 버스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는 저는 버스가 몇 분 있다 온다는 거 가르쳐주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가서 3분 있다 오겠구나, 5분 있다 오겠구나 타고 또 네이버로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연결되고, 저는 그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여기 올 때 내가 몇 번 버스 타고 몇 번 타고 되겠구나. 근데 너무 싼 거죠. 1,200원이에요. 1,200원. 말도 안 돼, 이거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전부 차를 몰고 다녀.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게 저렇게 좋을까?
자기가 운전하죠. 자기가 파킹비 내야 되죠. 자기가 기름 내죠. 근데 저거는 참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저 사람보다 월급이 10배가 많은데 쟤는 왜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보험도 내야 되고 저렇게 가난하게 되려고 할까?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딱 불이 많아요. 아마 회사 차가 있을 거다. 하여튼 생각도 참 기발해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회사 차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또 기사가 있을 거다. 기사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철학인 거예요. 내가 차가 타고 싶으면 타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내가 지금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차 사면 안 되죠. 커피 마시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부자 될 때까지는 참는 거예요. 그 돈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르트 아줌마 저보고 너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거 보고 나는 뭐 하셔도 되죠. 저는 차 사도 되는 겁니다. 근데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지하철, 뭐 버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집이 광화문인데요. 여기서 5호선 타면 잠 푹 자고 항상 제가 지나가요. 그게 좀 문제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앞에 내려요. 미국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미국은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할까 사람들은? 그게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돈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요, 차를 안 사요. 친구 차를 빌려 탑니다. 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친구가 빌려주죠. 저도 우리 직원이 태워주거든요. 직원은 매일 가난해 되는 걸 몰라요. 저는 일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직원이 태워주니까. 네, 보험도 자기가 내야 되죠. 기름값도 자기가 내야 되죠. 나는 타주면 하면 돼요. 약간 농담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그 워런 버핏은 그런 걸 생활을 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돈이 많아도요, 그 워런 버핏은 자기 동네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다니던 이발소에서 지금도 이발하고 식당도 동네 식당에서 가고, 그게 부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대신에 그 많은 돈을 걸은 거 가지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 부자 만들고 또 부자 되라고 하고 또 솔선수범해서 자기 돈을 다 기부하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건 교육 시스템이에요. 옆에 애를 이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옆에 애랑 도와줘라. 미국에서 그 만약에 옆에 애가 아파서 못 나오면 노트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안 빌려준대요. 그게 너무 끔찍하죠. 그럼 그 아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가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어둡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도와주는 거,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떤지 행복한 아이들이죠. 학원 다니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회사를 처음에는 강원도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 사교육 못 받게 하려고. 그 아이들은 훨씬 더 잘 돼요. 근데 우리 직원이 다 나가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죠. 그 좀 먼 얘기지만 그런 겁니다. 박스에서 나와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애가 있다면 애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행복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죠? 놀려야죠. 잠을 많이 자야 되죠. 네네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저는 뭐 질문보다는요, 제가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40년째 근무하는 평범하면서도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3월 21일 날 우연하게 부자 되기 습관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을 4번 읽고 우리 자식들 다 이제 사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존니 대표님 유튜브라는 것은 한 번만 본 거 아니고, 유튜브는 전부 3번, 10번이고 계속 보면서 존니 대표님의 그
철학과 삶을 내가 나이는 10살도 많더라고요. 내 몸에 핏속같이 뼛속까지 체화시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실의 가장 위대한 철학과 그 생각을 전달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고향의 군수가 후배이기 때문에 존니 대표님 그 다 보내주면서 빨리 초청해서 고향 그 군수 이하 전부 간부들 한번 교육을 해라. 전라도 고흥 아주 멀기도 멀지만은 상관없다. 정 어려면 내가라도 모시고 가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 89세 된 아주 대기업 회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도 저는 정말 스승을 한번 제가 모시게 됐는데 그분은 나도 모르고 나를 모른다. 나는 만나보지도 않았으나 저는 평생을 스승으로 삼었다. 그렇게 했고 제가 책을 읽고 바로 편지를 붓글씨로 제가 본사라도 보낸 일이 있어요. 정남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강의를 계속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세 군데 갈 때 2번 가시고 네네. 오래 하세요. 그러셔야지. 그리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하더라도 삶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87년부터 회사 생활하면서 한국신용연구소라고 제 자칭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인데 존리 대표의 삶이 너무나도 소박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근데 고맙습니다. 예. 너무 많이 강의가 중요해요. 요즘 유튜브가 많이 되니까 건강 관리를 꼭 좀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표님이 또 다음 일정이 네. 있으셔서 네, 오늘 강연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강연 마무리하면서 지금 대표님께 뭐 사진 찍거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시면 되는데 저희 유튜브 분들과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께 잠시 공지사항 3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금융교육을 일회성으로 삼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 메리츠 자사운용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금융 공부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희 새싹학교에서 저희 학생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마다 주니어 투자 클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내지는 해외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모두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연이고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새로운 주제들로 연금과 다양한 주제들의 강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 또는 대표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정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저희 대표님께서 이번 주 주말에도 지방에 좀 찾아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송파나 북촌에 방문해 주시기 어려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23일 금요일은 대전, 24일 토요일 청주, 김해, 25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당진, 26일 월요일은 울산, 27일은 안동으로 저희 직원과 대표님이 함께 방문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청주, 일요일 당진, 월요일 울산의 헬프데스크에 일부 참석하실 예정인 거고요. 대표님의 일정은 저희 카카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에 저희 주니어 계좌 개설이 도움이 필요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직원분들과의 대면 상담을 원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23일 대전, 24일 청주 김해, 25일 당진, 26일 울산, 27일 안동에서 진행되는 헬프데스크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헬프데스크 신청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께서 대신해서 신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하나,
네, 지금 유튜브로 댓글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답변 드리면요. 주니어 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네, 자녀분의 법적 대리인 부모님께서 저희 직원과 대면하여서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북촌 송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북촌 송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안내해 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서울 외 지역으로 전국 순회를 하고 있으니 그 일정 참조하셔서 저희 직원분들과의 만남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예정되어 있는 교육은 없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대표님의 방문이나 저희 직원들의 방문이 네, 기다려지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기를 통해서 본인이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을 기입하시면 저희 직원들 또는 대표님께서 제주 지역에 방문하실 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송파에 계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송파 펀드스토어는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끝나고 상담 또는 개설 내지는 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데스크에 있는 직원분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존리 대표님께서 또 저녁 강연 일정이 있으셔서요. 6시 40분까지만 여기 계시다가 네, 떠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앞쪽에서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대전에 참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또는 저희 직원들이 지방으로 찾아가는 상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저희 직원분에게 멘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대구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지금 문의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다양한 지역을 최대한 골고루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확정된 일정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다면 마찬가지로 메리츠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상담 예약에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기능은 현재로서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네, 고객님들께서 기다리시기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전 신청을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접수된 지역들의 분포를 보고 네, 다음 일정을 짜니 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사전 신청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0시 주니어 투자 클럽이 진행되고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0시에는 주부 투자 클럽이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존리 대표님과 CGV에서 함께하는 강연 10월엔 마지막 2개의 강연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영화 파운더를 보시고 주식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CGV 청주 웰시티에서 진행이 되고요. 10월 마지막 강연은 10월 30일 청담 CGV에서 경제독립 강연이 진행됩니다. 예매 또는 취소 그 관련 문의는 모두 CGV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